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76회. 안녕하세요. DJ 꿈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 나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노가리 상담소 채씨님과 나씨님 사연, 억울한 사연을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야기 들어보시고 나서는 좀 어떠셨어요? 네, 최 씨랑 나 씨가 여러 되게 억울한 자기 사연을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이해가 쉽고 잘 됐다. 공부도 잘 됐던, 이해도 잘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청취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회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좀 우리가 최 씨가 쪼개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쪼개진다. 네, 최저임금이 쪼개진다. 네.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런 것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임금님이 쪼개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켜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를 광고 듣고 가시면 되겠죠? 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열리는 상담소가 아닙니다. 노가리 상담소. 오늘도 채 씨와 나 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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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글로벌하네요, 굉장히. 야, 되게 그거도 칭찬해 주네. 뭐를 해? Let me introduce yourself 막 이러고. 네, 죄송합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이 억울한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서로 쳐다만 보지 마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라. 아, 수많은 문제들을 봤을 때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무죄다. 선언적이네요. 선지자시군요. 우매한 인간들아. 눈을 떠라. 이런 이렇게 속내가. 너무 소리를 질렀네요, 제가. 아닙니다. 우매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내십시오. 네. 네, 지난주 이슈들을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이슈 제가 최저임금을 변호하게 나왔으니까요. 우리 임금님 같은 경우에 어쨌건 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계속 부진하다가 이제 새로운 정부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두 자릿수 인상이 이루어졌죠. 16.4%, 10.9% 이렇게 두 차례 인상이 되고 나니 최저임금 지금의 원래 안 좋았던 경제 지표들 있잖아요. 일자리라던가 경제 성장 문제라던가 그리고 원래도 자영업자 문제 심각했어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관한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 자식이 주범이다. 이걸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은 최저임금이 문제다. 그런 동안 진범들은 도망가고 있었다. 그 진범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다고 했을 때 각각 이제 경제 임금과 관련해서 전체 일자리와 관련했을 때 오히려 고용률이 늘어나고 실업률은 줄어든 상황.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렇죠.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 정확히 얘기해도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증가는 했는데 그쵸, 증가한 폭이 줄어든 거지. 그쵸. 증가하지 않은 건 아니다. 증가했다. 그렇죠. 증가했고 오히려 그 문제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든 거는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 자체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건 거죠. 네, 그러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 왜 최저임금인지 그 의미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불교적 세계관이네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Who am I?
죄송해요. 오늘 인도에도 좀 다녀오시고 좀 미국에도 다녀오시고 네네. 굉장히 역마살 지금 최저임금님은 약간 지금 미소를 띠고 있는 게 그 해탈한 느낌입니다. 경제. 중생들아.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경제에 오른 걸 뭐라 그러죠? 해탈이죠, 해탈. 해탈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이 연락 뭐라 그러죠? 아 뭐 그런 거. 도노. 아 여러분께서 이러시니까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보통 열반. 열반. 아, 열반. 근데 열반 이제 돌아가신 거라고. 근데 안 돼요, 최저임금님 열반하시면 안 돼요. 열반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천년만년 오래오래. 오래오래 계속 성장하셔야 됩니다. 네. 네. 최저임금의 의미, 정책적 취지 이런 거를 좀 근본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넘어왔는데 설명을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최저임금님. 최 씨고요. 저임금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최저임금의 이제 본질적 이 제도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그 정당한 대가로서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그 수준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국가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책정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이고,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다른 어떤 것과도 사실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뭐든지 이만큼 액수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어쨌건 굉장히 어쨌건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이 이 제도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근데 실상 최저임금이 경제 정책으로 많이 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참 이게 말이라는 게 주는 어감이 많은 어떤 파급력을 일으키는데 그렇죠.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면서 이 정부가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소득주도제 그렇죠. 성장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맞아. 인상하면 경제가 성장이 된대. 이걸 어쨌건 국가적 어떤 아젠다를 약간 밀어붙였던 건데 맞아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은 이게 좀 티가 나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긴 하지만 이 성장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좀 이게 질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게 돼요. 아니 그러면 소득 성장이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할 필요가 없는 건가? 그렇죠.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참 이래서 참 정책이라는 게 되게 참 많은 좀 철학과 어쨌건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런 건 거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살아나라고 해가지고 거기 그 이제 뭐 이렇게 뭐지 그 손에다가 인피니티 스톤. 인피니티 스톤을 낀 거지. 그렇게 막 휘둘렀어. 근데 휘두르고 보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막고 있네. 지금 상황 약간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에도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게 있었고 사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소비량 내수 소비량 자체는 늘어난 거 사실 왜냐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 돈을 저축할 수가 없어요.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용률이나 뭐 실업률이나 이거에서 지표에도 양호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맞아요. 통계로 봤을 때도 저도 얼마 전에 한 건데 이게 전체 이게 GDP에서 가장 1등을 차지하고 있었던 혹시 이제 수출로 통한 어쨌건 이익 증대였대요. 이제 이 한국이란 국가가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1등이 내수 소비였대요. 오. 그건 어쨌건 몰랐어. 사실은 최저임금 사실 인상된 그 다음에 이게 벌어진 거니까 최저임금 인상도 어느 정도 사실은 이 내부 어쨌건 내수 시장을 어쨌건 활성화하는데 어떤 영향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기사는 또 안 보이던 것 같아요. 그 이런 건 그렇죠. 재미없잖아요. 그죠. 자극적인 건 안 이제 좋아지고 누가 죽고 맞고 아프고 이런 게 관심 있지. 언론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런 저희 최저임금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효과적인 부분들 이런 거 구분할 필요는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물론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은 부수적인 거고 사실 사람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느냐. 그리고 그 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논의까지가 사실은 필요한 거고 그 이외에 사실 부수적인 것들은 좋은데 사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최저임금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성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최저임금이라는 분이 계시는 존재 이유 자체가 사람들의 기본적 삶 모두의 최저선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 아래로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근데 실상은 그것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문제, 뭐 미준수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 받아요. 15시간 이상 노동자들 주휴수당을 받는데 그러므로 해서 사실 같은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차등 적용이 당하고 있는 거지. 그 결과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왜 주휴수당을 못 받아가지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덜 받아야 되지? 뭐 이런 거에 문제들을 제기해야 되는 시점이고 오히려 더 평등한 최저임금을 지향해야 될 시점에 사실 이런 경제 문제들을 가지고 최저임금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이 최저임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나한테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원래 다른 범인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걸 가지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억울하실만 하죠. 예. 제가 그 주변 사람 친구들에게 최저임금은 이제 삶의 최소한을 지켜주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최소한의 그 수준은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쵸. 뭐라고 해야 되죠? 최소한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그 최소한은 주관적인 최소한일까요?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최소한이? 그러니까 객관적 최소한.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밥 먹어야죠. 밥값 써야죠. 예를 들어 그리고 집에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교통비 내야죠. 집에 내 집인가요? 집 월세 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간 객관적 지표로서의 최소한의 삶인 건 거예요. 주관적으로 나는 50만 원만 있으면 생쌀만 씻고 살 수 있어. 그거는 평범한 삶은 아니죠. 그렇죠. 평범한 삶에 위한 모두의 평등한 최저임금을 지향하는 게 이 제도적 가치인데 뭐 나는 난 3일 굶고 한 끼씩 먹어도 돼 이런 그러시던가 뭐 그거는 뭐 막 말리진 않는데 딴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건 안 되죠. 예. 그럼 그렇게 객관적인 수단, 그러니까 그쵸. 객관적으로 하려면은 10,000원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생계비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최저 생계비가 측정이 되죠. 우리 최저임금님이 얼마나 커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최저 생계비를 측정을 해요.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 네. 1인 가구, 뭐 4인 가구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정부에서. 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지금 최저임금이 최저 그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마 약간 미치지 못할 거예요. 지금 1인 가구 생계비에 거의 근접한 근접한 것 같아요. 작년 조사했던 거 보면은 거의 근접한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조사를 해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저도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최저 생계비 자체도 객관적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많은 요소들이 좀 빠져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예전에는 안 들어갔었다고 하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라고 들어가 있대요. 근데 예전에는 에어컨이 안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최저 생계비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더위에 에어컨이 없으면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저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가 최저 생계비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객관적인 지표가 정말 객관적인가? 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보다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저 하나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아까 최저 생계비 얘기하셨잖아요. 최저 생계비란 용어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금 받는 사람들을 쭉 늘여놓고 거기서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똑 뽑아가지고 너 얼마 받니 물어보니까 이게 중위소득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중위소득. 그러니까 이 평균이 아니라 중위소득. 중위소득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양극화돼 있잖아요. 소득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위소득이 이제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죠. 중위소득이 지금 2018년 기준으로 167만 원. 이었어요. 지금 최저임금보다 약간 낮죠. 네, 중위소득. 아 진짜 그거밖에 안 돼요? 네네네. 그리고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이 정도. 이건 최저 생계비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의 최저 생계비는 정확히 얘기하면 기본적 생활, 인간다운 기본적 생활을 얘기하다가 최저 생계비란 말이 엉뚱히 튀어나왔는데 그 최저 생계비는 다른 거다. 용어가. 예, 요거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최저임금이 경제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최저임금은 이 성장을 위한 게 아니라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게 최저임금이 쪼개질 거다. 이게
업종마다 좀 차등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 이 최저임금이 쪼개지는 것에 대한 임금님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권은 사실 이전 시기부터 계속 불거져 나왔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차등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위원회 내에서 이제 뭐 이렇게 토론하고 투표하고 항상 이런 안건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요구가 더욱더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건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좀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로서 차등 적용해야 된다라는 어쨌건 얘기도 더욱더 불거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차등 적용하자라는 거죠. 이게 모든 노동자들한테 동등한 액수를 지급하기보다도 상황과 여건을 좀 맞춰서 좀 유연하게 지급하자라는 것이 어떤 주장의 논리인데 지금 최저임금법에 보면은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에요. 그래서 산업 가치가 조금 더 약간 떨어지고 비숙련 노동자들 소위 말해서 조금 덜 빡센 일 그들이 어쨌든 이제 중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조금 덜 빡세고 기술이 좀 고스킬의 어쨌건 기술을 요하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조금 낮게 지급해도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에 서비스업들 있죠. 뭐 편의점이나 카페나 주유소나 이런 어쨌든 단순 노무직 이런 아르바이트 노동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지급하고 뭐 약간 뭐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어쨌건 숙련을 가하는 어떤 그런 사업장에는 좀 더 높게 지급하자라는 것이 좀 업종별 차등 적용의 주된 요지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규모별 차등 적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예. 들어왔죠. 한마디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어쨌건 경영을 하기 힘든 사업장인데 최저임금 인상을 그대로 약간 적용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처럼 좀 더 약간 예외 상황을 좀 두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도 최근에 좀 지금 강력한 주장으로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방금 이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건 제조업에서 일을 하건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건 간에 이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어떤 보편적 임금 수단으로서 깔려야 된다라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데 내가 저 단순 노무직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차등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노동에 대한 어떤 차별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 적용해서 어떤 이게 제도가 사실은 이 원래 존재하려는 어떤 이제 목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웃기는 일이죠. 웃지 않으시네요. 그죠? 심각한 일이죠. 아니 그 고급 스킬을 갖고 있고 숙련됐으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돈을 더 줘야죠. 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합니까? 네, 맞아요. 이 약간 발상 자체가 창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돌파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거죠. 왠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물론 그래야겠지만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과연 최저임금이 지금 근로자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가는 지금 자영업자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모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고. 그 모든 자영업자분들도 들어가세요. 자영업자분들은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 그러니까 자영업자란 정체성에서 지금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지만 그분들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그분들도 최저임금 적용받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그분들이 만약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하고요. 자영업 하다 망했어요. 노동시장 진입하면 차등 적용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우리의 사회적 합의, 우리 인간적 삶을 보장 위해서 이 제도는 평등하게 적용하자는 이 합의를 부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문제인 거죠. 너무 원칙적 얘기만 했나요? 아니요. 좀 더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리님 지금 피곤하신 거예요? 아니면 슬프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심각합니다. 시리어스. 근데 차등 적용이 처음 주장이 나왔을 때는 이건 완전 최저임금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이것도 점점 솔직히 힘을 받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 둘러싼 모든 담론이 다 그래 가고 있죠. 액수가 인상 빼고 다. 많이 올랐으니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뭔가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 논리가 계속 지평이 넓어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최저임금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온다도 저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분들이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최저임금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승전 최저임금인데 이게 가능할 것 같다.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들의 도덕적 의식이 해이해지고 있다. 이런 말 가능하잖아요.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하는 대로 나옵니다. 그런 건데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러면 그 연결고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부재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건 거죠. 검사 예를 들어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 없는데 저 자식이 범인이야 하고 소리 지른 다음에 이제 잡아오는 거죠. 그 껴맞추기. 그렇죠. 예, 조작 수사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최저임금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은 연결돼 있으니까 그쵸? 주고 받을 테지만 최저임금님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저임금 이 사회 구성원이시니까 영향을 주고 받겠는데 마치 최저임금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원흉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처럼 하시는 것은 최저임금을 굉장히 우상화시키는 행위다. 이런 거를 좀 인지하실 필요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카운터 펀치를 맞았던 것처럼 자영업자분들 다시 돌아온다. 최저임금 가지고 그러시다가 네. 계속 이렇게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어요. 뭐 실업률도 최저임금 탓,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것도 최저임금 탓. 이런 게 좀 제가 또 궁금한 게 다른 이제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해외 사례를 되게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진짜 다른 나라에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까? 이런 이야기? 뭐 본질적으로 그런 취지를 훼손한다 이런 걸 좀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할까? 이런 상상이 좀 되긴 하거든요. 하여튼 다른 나라의 좋은 걸 따내올 생각은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그렇게 어떻게 잘 베끼는지 참 모르겠는데. 말이네요. 네. 예, 하여튼 웃긴 나라야. 하여튼 이 나라. 옆 나라 일본이 지역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 최근 일본에서도 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게 지역별로 알아서 정하다 보니까 도쿄나 이런 대도시 같은 데는 워낙 높고 다른 어쨌건 좀 약간 개발이 덜 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거의 절반가량 도쿄에서 주는 최저임금의 절반가량만 지급하고 이게 지역별 격차가 사실 벌어지고 있어서 최저임금 좀 통합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일본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미국같이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됐다 넓은 나라는 각 주들이 하나의 다른 국가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냥 연방제 국가니까 네. 도지사가 사실은 대통령이죠. 대통령 같은 거죠. 그 그런 제가 나라를 두고 한국에 적용하자라는 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아니요, 우리도 연방 국가로 가던가. 가볼 부산 연방, 부산 시장이 대통령하고 서울 연방 이렇게 해가지고 연방 국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엔 아마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가 다시 불거진 다음에 지역별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하면서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도입을 아마 그런 난리를 피우게 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 자체에서의 최저임금이 있다고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방 최저임금이 있죠.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사실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최저선이 있는 거죠. 최저선이 있는 거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선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춰서 올려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럽 연방제. 같은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별 차등 적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너무 네. 근데 이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가령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제 나타나지는 그런 나라들에서 10대 때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사실 그 임금을 벌어서 먹고 살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내가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어떤 노동의 어떤 경험을 한다라는 것으로 사실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10대들이 노동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보다도 진짜 내 생계 문제 혹은 진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20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사실 다를 바 없는 거다. 좀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
이게 최저임금, 그러니까 돈을 결정하는데도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분위기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그냥 이제 막무가내로 다른 나라도 하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있어라는 건 진짜 이 다른 나라 외국인인가? 요거는 좀 더 전문가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소득이라는 거는 임금도 있지만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도 충당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서 사실 예를 들면 청소년기에 다른 소득보장 정책이 있으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쟤네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네 우리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저기 뭐냐 저 부적절한 비유긴 한데 그 누구 코 이쁘네 저 떼와서 붙이자 하면은 나도 예뻐지겠다 이 비유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식인 건 거예요. 사실은 이건 조화인 거잖아요. 제도 조화. 이 사람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화의 측면에서 최저임금이 근로소득 측면으로 깔려 있다면은 사회소득 측면에서 무엇이 깔려 있느냐 이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소득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사회소득이 어떤 건지 여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충당되는 소득을 사회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1차 분배를 보통 노동에서 버는 임금이라고 하고 2차 분배를 이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사회수당, 가령 청년수당, 아동수당, 네.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분배로서 사회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논하지 않고 그것만 떼와서 가져온다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연령별 최저임금 적용을 하면요 당연히 청소년, 노인 뭐 이렇게 취약계층인 사람들의 임금을 후려치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18세기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18세기 영국. 18세기 18세기 영국으로 돌아가. 18세기 영국 한번 어떤지 한번 궁금하네요. 18세기 영국. 18세기. 한국이 18세기는 뭐였댔지? 한국의 18세기는 정조? 그래. 한국의 조선의 르네상스 이런 거. 국사 시간을 배운 것 같은데. 네. 18세기 아니 18세기가 너무 커가지고 네 그 차등 적용. 19세기네요. 산업혁명 19세기구나. 산업혁명? 18세기인가? 아니야, 19세기 아니에요. 18세기인가? 18세기. 18세기 맞죠? 정확히 말하면 17세기부터 18세기에 약간 거쳐서 18세기 맞아요. 그렇군요. 적합하게 얘기했네요. 네. 18세기에 영국으로 돌아가는 짓이다. 나리님 되게 18세기 되게 추억 있으세요? 자 되게 여러분 이제 좋아하시는데. 돌아와서 이번 화 제목은 백투더 18세기. 계속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어요. 뭐 또 최저임금이다, 뭐 또 최저임금이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최저임금 탓을 하는 것들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탓하고 있는 것들을 좀 쳐내기 위해 제안을 하자면 정책적인 제안을 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대본에 없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업률이 높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업률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 실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아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저희 그건 원론적 수준에서 저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해야 된다 해서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이제 예를 들면 실업 상태 있는 노동자들 노동시장으로 다시 유인하기 위한 직업 훈련 얘기 아까 최저임금님이 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수당도 그런 제도죠. 맞죠? 수당 그렇죠. 수당 지급하는 거 지금 얼마 전에 깔리는 청년수당. 서울 구직촉진지원금. 청년 구직촉진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 청년 구직촉진지원금. 그분은 오늘 부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또 최근에 한국형 실업부조. 실업. 네 맞아요. 이런 이게 사회소득. 실업률 낮추는 정책은 이게 하나 한다고 되는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실업 문제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고 특히나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이게 실업률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사실 너무 이거에 사실 매달린다고 해서 답을 내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차피 안 될 거 포기하자고요? 포기라기보다도 이게 너무 그냥 실업률 하나 가지고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서도 너무 잘 해먹기 좋은 아이템인 거야. 이게 실업이라는 것이. 그쵸.
사실 몇 가지 저희가 사실 그런 비전을 제시할 능력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 비전을 아직 갖고 있진 못하지만 하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 놓였다고 했을 때 그 사람 근로소득이 발생 안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 세대 안에 실질 실업률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거의 30% 정도 29%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노동하면서 임금을 벌고 그 임금을 다시 소비하고 뭐 저축하고 뭐 이런 삶의 자기 생애 주기 과정에서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거. 요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지금 기존에 얘기하는 그 경제 활동의 정상적 상태로 진입시키는 것도 있을 거고요. 기존에는 없었으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경제 활동의 상태들을 포괄하는 게 필요한 건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용역 노동 같은 경우에 프리랜서라는 형태의 노동을 어떻게 경제 활동의 영역으로 포괄시키고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냐. 지금 그 사람들 노동법 적용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휴식은? 그 사람들의 여가는? 그 사람들의 퇴직금은? 예를 들면 퇴직금을 받으면 다른 업종으로 이직할 때 그 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제 활동에 상응하는 뭐 그 사람의 노동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 사람도 노동하는 거니까 그런 제도들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문제 의식이 이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의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경제 바뀌고 있는데 제도들이 그런 것들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다시 포섭하기 위한 게 필요한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적극적 노동시간 정책 예를 들면 다시 노동시장을 진입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정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그 스웨덴의 그 되게 이게 출생률이 사실 2점대 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굉장히 어떤 선진적인 사실 국가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떤 정책을 펼치길래 그렇게 이제 안정된 어떤 출생률을 좀 유지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단순히 어떤 뭐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더욱더 이제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어떤 혜택을 준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 우선적 가치로서 실제로 여성들이 동등하게 남성들과 대우받고 보다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애를 어쨌건 출산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이 경제 생활에서 여성들이 더 차별받지 않고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어떤 가치가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 말은 즉슨 사실 실업 문제 해결하려면 이런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펼침과 동시에 이 사회가 어떤 가치를 합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두가 사실은 안정적 일자리를 얻을 권리가 있고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국가와 기업은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이며 거기에 어쨌건 노동자들의 어떤 집단적 목소리가 얼마만큼 사실 보장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 가치가 사실 합의되는 것이 우리 더욱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혁명가 최저임금. 최저임금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가치,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요. 최저임금의 탓이 아니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실업률의 문제, 아니면은 뭐 경제 성장의 문제,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들의 문제, 뭐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각각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이 그 각각의 정책들을 펼쳐지는 논의를 그러니까 진범을 잡기 위한 논의를 방해하고 최저임금이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서 다른 논의들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철학 얘기하셨고 사회적 합의 얘기해 주셨잖아요. 최저임금님이. 근데 그럼 이런 거예요. 이런 철학과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린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를 짜고 그걸 실행에 옮겨야 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최저임금은 더 이상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각축의 장이 아니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 뿐인 게 되겠죠. 그럼 그 기반 위에서 이제 다른 논의들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님? 네. 임금님. 네. 네. 위원장님. 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 뿐 그 자체로 남아야 된다는 얘기에 정말 많은 공감이 가고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청년 유니온이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위해서 청년 유니온이 어떤 활동을 좀 하는지 임금님께서 좀 설명을
활동? 네. 우리 사업 계획 짜놓은 거 얘기하면 되려나? 그렇죠. 우리 사업 계획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올해 2019 최저임금 대응의 핵심 기조는 차등 적용 무조건 방어입니다. 이 차등 적용이 예전부터 계속 올라오긴 했지만 갈수록 이게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국면을 전환시켜야 된다. 차등 적용마저 밀리면 이게 답 없다. 인상률 정도는 이전 시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타협의 어떤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1만 원 무조건적으로 사실 1만 원을 사실 고수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제는 어쨌건 정확한 통계와 수치와 근거값을 내고 되면서 사실 인상률 싸움을 해야 된다. 그 정도의 사실은 입장은 사실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차등 적용권은 이제 최저임금 제도의 어쨌건 취지에 걸맞게 반드시 어쨌건 모두에게 이제 평등한 차별 없는 임금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차등 적용 공격에 대한 방어를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한 캠페인과 그런 이제 선전전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의 대응 기조. 네. 듣기만 해도 든든하시죠? 네, 그래요? 여기 나님께서 더 총괄님. 힘을 얻으신 것 같은데요. 네. 최저임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목표는 최저임금이 모두의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이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결과적 상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의 눈이나 뭐 귀나 이런 걸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모두의 최저임금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 이런 거죠. 네, 자,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최저임금일 뿐인 건 거예요.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적어도 이 정도 아래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최저임금과 차등적 논의를 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최저임금을 가지고 뭐 동결 얘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동결 얘기야 뭐 인상률 관련한 얘기니까 그 위아래에 관한 수직적 얘기니까 근데 이 좌우 수평적으로 봤을 때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은 최저선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사람이라면 이 아래로 떨어지지 말라고 쳐놓은 것이 최저임금이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 예를 들면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최저임금법상에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 폐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폐지되는 순간 예를 들면 눈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당장에 우리 눈앞에 있는 거는 올해 차등 적용 논의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열리잖아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텐데 최저임금위원회 차등 적용 논의가 올라올 거예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이제 최저임금 차등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하고 앞으로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 등등등 차등 적용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가 권고하자 정부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 적용 가지고 붙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차등 적용 논의가 얼마나 얼택이 아니라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근거가 없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합의와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를 확인시킴으로써 우리가 그걸 막아낸다면은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현할까 했을 때 아까 이게 위원장님 대중 캠페인을 말씀해 주셨던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2016년이었나요? 우리가 비슷하게 그때 16년. 엽서를 보내는 되게 웃기죠? 사회적 합의를 해서 엽서를 보낸다. 되게 웃길 수 있어요. 되게 18세기 나온 발상인데요. 네. 16년에 그 뭐였죠? 그때 인상 국면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자기는 최저임금이 올랐으면 좋겠고 오른다면 무엇을 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인상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인상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40원 올랐나 뭐 그랬는데 7%인가? 7%인가 올랐던 것 같아요.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많이 안 올랐어요. 2016년에 많이 안 올랐는데 근데 그때 하나 확실하게 다져진 사회적 합의가 저희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어떤 거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 수치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이게 27명의 최저임금 위원들이 토론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 그때 이걸 추진했던 이제 조합원 분들과 그리고 거기에 엽서를 썼던 그때 엽서가 한 960개 정도 됐어요. 그 썼던 분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그에 전달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거의 쓰진 않았지만 그 광경을 본 모든 시민들은 그치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지.
라는 걸 인지했던 거거든요. 그럼 올해는 우리는 그러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얼택이 없는 건지를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노동은 차별받을 수 없다는 그 실체적 진실 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예를 들어 얘가 주유소에서 일하고 얘가 편의점에서 얘가 PC방에서 일하는데 셋 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얘네의 평범한 삶을 위한 최저선을 차등하자. 이게 얼마나 얼택이 없는 진짜 것인가. 얼탱이가 없네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좀 실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 최저임금님이 이끄는 최저임금 운동 네, 방향을 또 좀 우려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제까지의 운동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좀 올리자. 그래서 되게 굉장히 사실 좀 직관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되게 동의할 수 있는 그쵸. 부분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등 적용을 이제 방어한다는 어떤 캠페인은 조금 더 뭔가 더 들어가야 되고 설명이 필요하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캠페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나리님도 함께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네.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제가 항상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저는 네. 예, 이게 방어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수세적 국면인 것 같은데 최저임금이 위원회 협상 국면 끝나면은 좀 다양한 걸 좀 우리가 요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네요. 네. 청년유니언이 최저임금 인상하자고 만든 운동단체도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 그쵸. 요구할 게 산적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다양한 임금 교섭 테이블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어쨌건 최저 마지노선을 결정한 임금 테이블로서 자리 잡고 어쨌건 다양한 어떤 업종별, 직종별, 산업별 이런 다양한 임금 교섭 테이블이 만들어짐으로써 어쨌건 사실은 임금 교섭에 대한 어떤 노사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 방안과 발전된 모델을 제시해 나가야 되는 시대적 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이 최저임금 위원회한테만 뭐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쵸. 이게 계속 논의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위원장님, 이 최저임금님, 예, 예. 그래도 올해 한 5% 이상은 크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삭감입니다. 네, 왜냐면 다른 애들 다 5%씩 크고 있는데. 네, 경제 성장률이랑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은 이제 물론 저희가 5%만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삭감이다. 네. 이거는 확실히 있어요. 예. 근데 인상 관련해서는 어쨌건 교섭장에서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 교섭의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것 같긴 해요. 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적극적인 목소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최저임금 우리 엽서 보내는 거 최저임금에 이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당사자들이 각자 쓴다고 할 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의 부모 혹은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노동을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업종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뭐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뭐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왜 평범한 삶을 누릴 권리를 차별받아야 하느냐는 얘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한테 글쎄요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전하긴 해야겠지만 사람들은 반응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거를 믿고 함께 잘 올해 우리가 나아갈 한 걸음을 잘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지난 회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논쟁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좀 웃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봤고 이번 회에서는 최저임금은 모두에게 평등한 임금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임금님과 나님의 이런 좀 속풀이를 아니면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또 이 두 분의 마무리 인사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금님 먼저 들어볼까요? 마무리요. 네. 꼭 이 말만은 해야겠다 하는 거. 여러분 그 최저임금 아마 조합원 여러분들도 저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이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되게 자영업자들 많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의 부모님이 자영업하시는 좀 조합원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한테 어쨌건 듣는 얘기가 있을 거고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소위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고용을 줄였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하소연도 주변에 어떤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얘기 다양한 얘기들이 막 들려오면서 조합원 여러분들도 저희 이제 청년유니온 집행부들처럼 되게 각자의 자리에서 혼란을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이 팟캐스트가 좀 조합원 여러분들의 어쨌고 혼란을 조금 덜어주고 최저임금이 실제로 이 시대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준을 바로잡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해서 무엇을 더 요구하고 그래서 청년유니온 운동이 어떤 걸 해 나가야 될지를 좀 깊게 고민하면서 더 많이 만나는 좀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네. 제 조합원이 아닌 제 친구들도 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럴 아마 것 이걸 같아요. 듣고서 네, 예. 최저임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최저임금 짱. 잠시 팬의 난동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님의 팬의 난동이 있습니다. 네. 우리 나님의 이야기 좀. 나님이요? 네. 저 뭐.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는 뭐 이런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최저임금 평등한 최저임금은요. 예를 들면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동자가 되거나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의 사회적 합의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문제. 그러니까 각 문제에 맞는 자리에서 그에 걸맞는 싸움을 함께 해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의 문제를 절대 외면하거나 이런 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이 아니라요. 진짜 싸움장을 나가야 진짜 전투가 필요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을들의 싸움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두를 위한 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올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기반 위에서 사실은 저희 청년 유니온도 그 다른 뭐 자영업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산업의 문제도 안 다룰 수 없거든요. 일자리는 산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산업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고민하는 주체로 역할을 해 나가야죠.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이러니까 되게 설렌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최저임금 운동 그러니까 인상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던 최저임금 운동을 최저임금이 모두를 위한 보편적 최저선이 되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운동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웃으니까 경박해지네 웃지 않고 끝냈으면 딱 약간 그 성시경의 잘 자요급의 네. 멘트였는데. 그럼요 네. 오늘 채 씨와 나 씨님의 이야기 좀 들어봤어요. 노가리 상담소는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건 너무 도움이 됐어요. 좀 속풀이를 좀 하셨어요? 아이, 억울한 좋아. 거 좀 풀어주셨어요? 아니 아직 억울한 거 아직 안 억울- 풀렸는데 어떡해. 앞으로 캠페인 하면서 풀어야죠. 네. 많은 분들이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함께 캠페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근데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캠페인이 종료 국면이긴 합니다. 그때면 결정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위원회에 좋은 대해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우린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리님이랑 꼬미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두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리님 오늘 패널로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평소랑은 좀 다른 녹음이었잖아요. 네. 맨날 게스트 모시다가 이렇게 주제로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교과서. 네. 그리고 네, 되게 요즘에 되게 쟁점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흥미가 많이 가는 주제였고 충분히 관심을 더 많이 앞으로도 더 많이 갖게 될 것 같다. 조합원 분들이나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저희가 진행하는 캠페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최저임금은 모두를 위한 보편적 최저선이다라는 말이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우리의 최저임금의 철학적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캠페인과 청년유니온 활동에 다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나린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